자, 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4쪽 그리고 15쪽에 걸쳐서 A의 실수인 n제곱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실수인 n제곱근을 어떤 수 x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이 뜻이 무언가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x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실수 x를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더라? 우리 교과서 14쪽에서 어떻게 찾았냐면은 y 이꼴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y 이꼴 a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그래프가,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아서 그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찾았었죠.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곧 내가 찾는 a의 실수의 n제곱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복습을 하고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원점에 대칭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물론 n은 3 이상의 홀수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상수함수는 항상 x축에 평행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양수이든 또는 0이든 음수이든 관계없이 항상 교점의 개수는 1개가 되고, 이 교점에서의 x좌표, 이 교점에서의 x좌표를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x값, 즉 n제곱근 a가 우리가 찾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녀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 y 이꼴 x의 n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에 대칭되게 그려졌었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경우가 세 가지로 더 세분화됐었습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와 같은 경우, 그리고 작은 경우. 자, 세 경우 모두 x의 n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y축 대칭되게 그려지는데,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는 한 점, 특히 0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대칭성에 의해서 두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양수만 특별히 n제곱근 a라고 하기로 했고, 음수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녀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숫자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해야 되죠. 직관적으로 여기에 일단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는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3 말고 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되더라? 첫 번째, 이 x의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y 이꼴 마이너스 27 상수함수를 그려야 되죠. 그러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아까 마이너스 3이 하나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 하나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4제곱해서 1 되는 숫자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찾으면 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게 일단 1과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혹시 더 있을까 하는 거죠.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는 x의 4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와 y 이꼴 1이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x의 4제곱 함수는 이렇게 y축 대칭되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y 이꼴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얻어낸 두 숫자가 각각 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거듭제곱근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제곱하거나
또는 거듭제곱근이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계산 문제가 되겠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 16쪽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을 하는 그 방법이고, 다음에 이것보다는 나중에 24쪽에서 지수법칙을 배우는데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또 새롭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복습을 하고 왼쪽에 이제 문제 푸는 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과서 16쪽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때 거듭제곱근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렇게 생긴 거 루트 들어간 거 다 거듭제곱근입니다. 자, 관련된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n제곱근끼리 곱하면 n제곱근 기호는 한 번만 적어주고 안에 있는 숫자끼리 그냥 한 번에 곱해줘도 되더라. n제곱근끼리 나눠주면 역시 n제곱근은 한 번만 적어주고 안에 있는 숫자끼리 나눠주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n제곱근을 m제곱 하는 경우에는 이 지수 m이 a의 지수, 즉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 이렇게. 그 말은 원래 이제 루트 안에 있던 지수 m을 바깥으로 뽑아낼 수도 있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m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있는 경우에는 두 수를 곱할 수도 있고, 사실 n제곱근 a에 그러니까 n제곱근 안에 m제곱근이 들어있는 경우도 역시 n과 m을 곱해서 이렇게 상호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m과 n은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라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리고 17쪽에서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관련해서 생각 넓히기인가요? 코너 하나 있었는데 그 코너는 증명보다는 써먹을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알아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경우에는 거듭제곱근 여기 있는 숫자와 그리고 여기 있는 지수를 약분할 수 있다. 물론 m, n, p는 다 자연수입니다. 양의 실수입니다. p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듭제곱근과 유리수 지수 표현을 왔다 갔다 상호 호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숫자는 a의 n분의 m제곱.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제곱근이 분모로 가고 그리고 지수가 분자로 가는 위치를 안 헷갈리면서 얘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수 지수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쪽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이 있었습니다. 지수법칙은 x와 y 지수가 모두 실수일 때 성립하는데 단 밑이 0보다 클 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밑이 같은 숫자끼리 곱할 때에는 그냥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밑이 같은 숫자끼리 나눌 때에는 지수끼리 빼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두고 전체 y제곱 할 때에는 이 두 수를 곱해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ab를 전체적으로 x제곱 할 때에는 각각의 숫자의 x제곱을 분배해서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은 역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둘 다 4제곱근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에 의해서 4제곱근은 한 번만 적어주고 안에 숫자끼리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4제곱근 16이 되고, 16은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2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수를 약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1제곱근 2의 1제곱근이 되는데 여기 1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루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까지 없애주면 답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수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두 유리수 지수로 바꿔야 지수법칙을 쓸 수 있겠죠. 이 수는 어떻게? 2의 4분의 1제곱. 아까 우리가 했던 지금 이겁니다.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4제곱근 8은 8의 4분의 1제곱이 되니까 주어진 식은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8의 4분의 1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을 써야 되는데 지수법칙을 쓰려면은 밑이 모두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을 모두 2로 통일을 시키면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지수를 곱할 수 있게 되고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지수를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으니까 답은 2의 1제곱 해서 역시 답이 아까랑 똑같이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면 세제곱근끼리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제곱근을 한 번만 적어주고 안에 있는 숫자 5랑 625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안에가 이제 125가 되고 125는 5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제곱에 있는 숫자와 지수끼리 약분을 해주면 답이 5가 됩니다. 자, 역시 지수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주어진 수는 625는 5의 4제곱이고 지금 세제곱근 625는 세제곱근 5의 4제곱이기 때문에 5의 4분의 3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분모는 5의 3분의 1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자, 그리고 5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얘는 역수이기 때문에 5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으로 고치면 이제 밑이 5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5의 4분의 2제곱이 되어서 자,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자, 이 숫자는 5의 3분의 4제곱이죠. 선생님이 3분의 4인데 4분의 3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3분의 4가 되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여기도 3분의 1이죠. 지수끼리 더해주면은 5의 1제곱이 되어서 답은 아까와 같이 똑같이 5가 됩니다. 실제로 시험 칠 때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냐? 왼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n분의 m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수는 세제곱근 27. 27은 3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리고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 괄호 안에서 3과 3이 약분되어서 3만 남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9가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이게 3이 아니라 6입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27은 역시 3의 세제곱으로 고치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이 지수 2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안에서 지수끼리 2개 곱해주면은 3의 6제곱이 돼서 6과 6을 약분해서 답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주어진 수를 모두 그 유리수 지수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27에 자 6제곱근은 6분의 1제곱으로 고치면 되고 이 제곱은 그냥 그대로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을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를 해서 대입을 하면 3의 세제곱에 전체 6분의 1제곱에 전체 제곱 뭐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3의 1제곱이 되죠. 이 지수끼리를 모두 곱해주면 그 다 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은 똑같이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줄 알아야 되지만 시험 때는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 필요는 없으니까 시험을 생각한다면 본인에게는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한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볼게요. 지금 루트 앞에 제곱근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는 고치면은 2제곱근 3 세제곱근 그리고 729는 소인수 분해하면 3의 6제곱이 됩니다. 그냥 3으로 계속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두 숫자는 곱할 수 있죠. 그래서 6제곱근 3의 6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6과 6을 약분해서 답은 간단하게 3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지수꼴로 표현된 여러 가지 수들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수 법칙이 쓰일 거기 때문에 복습을 해보면, 자,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할 경우에는 그냥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고, 밑이 같은 수끼리 나눌 때에는 지수끼리 그냥 빼주면 되더라. 아직까지 여기 곱한다고 여기 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숫자끼리 곱할 때는 지수끼리는 더해준다.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a의 x제곱을 전체 y제곱 할 때는 두 개를 곱합니다. a의 xy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배해주면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 된다. 이 모든 지수법칙은 일반적으로는 밑이, 지금 밑에 a와 b가 들어가 있죠. 밑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거, 간과하면 틀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거듭제곱꼴로 표현된 것을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방법은 늘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근은 어떻게 a의 n분의 m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2의 4제곱근을 바로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곱셈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였더라? 두 수의 합과 차를 곱하면 그냥 앞에 숫자의 제곱에서 뒤에 숫자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합차 공식이었죠.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은 밑이 통일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데 지금 밑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0.3을 더하기 위해서는 분수로 좀 고쳐주면 이렇게 되고, 분수끼리 더하기 위해서 통분해주면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3이 돼서 분자끼리 더해주면 10분의 2 더하기 3. 즉 2분의 10분의 5니까 2분의 1 제곱 되죠. 이렇게 둬도 정답이고, 조금 더 친숙하게 고치면 이것을 거듭제곱 근 형태로 고치면은 2제곱근 2가 되고, 보통 2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방금 생략했습니다. 그냥 답은 루트 2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이 같은 숫자끼리 나누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야 된다? 지수끼리는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을 적으면 5에, 자, 첫 번째 지수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뭘 빼자? 마이너스 2분의 5를 빼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가 되어서 지수를 정리하면은 5의 1제곱이 되어서 답은 간단하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지수를 어떻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주어진 수는 16의 6분의 3 제곱이 되어서 16의 2분의 1제곱. 따라서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수 법칙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두 수가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밑을 통일을 시킵시다. 2와 4니까 그냥 둘 다 2로 통일시키는 게 깔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4를 뭐로 고쳐야? 2의 제곱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수를 다시 한번 쓰면 2의 루트 3 제곱 곱하기 이제 4 대신에 2의 제곱 하고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지금 뭐 했냐면 4만 2의 제곱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안의 숫자끼리 이제 밑이 통일되었으니까 뭐에 의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2 루트 3 플러스 2 제곱이 되죠. 그리고 바깥에는 여전히 루트 3 마이너스 2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수를 뭐 해줘야? 곱해줘야 되죠. 2에 루트 3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고, 자, 두 수의 합과 차를 곱하고 있으니까 무슨 공식에 의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3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4번 로그의 계산 문제입니다. 28쪽에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 4가지만 복습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수가 1일 경우에는 로그 값은 무조건 0이다.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값은 무조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진수끼리 곱할 때에는 이 로그 A라는 기호를 각각의 진수에 분배를 해서, 자, 분배를 하면 로그 A의 M 그리고 로그 A의 N이 되는데, 분배를 해서 뭐 해줘야, 여기 곱하기 돼 있다고 여기 곱하기 하면 안 되죠. 더 해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이 우변을 좌변으로 이렇게 두 개의 로그의 합을 하나의 로그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지금과 같이 로그 2, 로그 2, 밑이 2인 로그끼리 더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하나로 묶어서 진수끼리 뭐 해야 되더라? 진수끼리 뭐 해야 되더라? 그쵸? 곱해야 됩니다. 로그 2는 한 번만 적어주고 여기는 3 곱하기 5, 즉 15라고 적어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여기 덧셈 적혀 있다고 3과 5를 더하는 친구 있는데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다.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진수끼리는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수끼리 나눠주는 경우에는 이 로그 A를 아까처럼 각각의 진수에 분배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수끼리 나누는 경우에는 로그끼리 뭐 해라?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수에 이렇게 제곱, 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수 K를 뭐 할 수 있더라? 로그 앞에 개수로 빼낼 수 있더라. 그러면은 K 곱하기 로그 A의 M이 되겠죠. 자, 이건 역시 K 곱하기 로그 A의 M을 거꾸로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K를 도로 M의 지수 자리로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자, 잠깐 멈추고 풀어봤나요? 이 2를 여기 1로 바꾸기 위해서는 3의 지수 자리로 올려줘야겠죠. 그럼 여기가 3의 제곱, 즉 9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30페이지에 로그의 밑을 변환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로그 A에 B라는 숫자가 있는데 문제 상황에서 나는 밑을 A가 아니라 어떤 다른 수, 예를 들어서 뭐 C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첫 번째 이제 분수를 만들죠. 그리고 아래 위로 로그 C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로그의 밑은 분모의 진수로,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바꿔주더라. 이까지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똑같은 로그 15끼리 더하고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뭐 해야? 곱해 주어라. 이거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 준다라고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로그 15에 15가 되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로그 값은 1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이 밑이 3인 로그끼리 뭐하고 있으니까? 빼고 있으니까 로그는 한 번만 적어준 뒤에 진수끼리는 나누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진수를 약분해주면 로그 3의 9가 되고 9는 3의 제곱으로 고치면 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 2는 아까 우리 K 내리는 거 기억나죠? 자, K를 앞으로 내리면은 2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는데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만큼은 1이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밑과 진수 모두 밑을 5로 통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모양만 5의 K제곱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수는, 자,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5 루트 5는 5 곱하기, 그냥 5 루트 5는 좀 따로 정리를 할게요. 5 루트 5는 5의 1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끼리 더하면 5의 2분의 3제곱이 되죠. 그래서 5의 2분의 3제곱입니다. 선생님 오른쪽에서 복습을 하나 안 하고 넘어왔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복습합시다. 우리 로그 A의 M제곱, 그 밑이 A의 M제곱이고 진수가 B의 N제곱일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더라?
이 밑과 진수의 치수가 모두 로그 앞에 개수로 빠져나와서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로 고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이 2분의 3과 2분의 1을 모두 로그 앞에 개수로 뽑아내면 앞에 분수가 2분의 1분의 2분의 3이 생기고 여기는 로그 5의 5만 남죠. 자, 그래서 번분수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그냥 1년 내내 어쩌면 수능 칠 때까지 번분수는 계속 나오니까 그때그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복습을 좀 해두시면 이렇게 분수 안에 분모 분자가 모두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번분수, 이거 번분수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더라? 이렇게 안에 있는 것끼리 2개 곱한 거 분해 바깥에 있는 것끼리 2개 곱한 거 이렇게 분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거 2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분모는 분모끼리 또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자가 약분할 게 없고 분모에 있는 2는 없앨 수 있죠. 그냥 우리 깔끔하게 아까 했던 이 방법대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 2개 곱하면은 2, 바깥에 거 2개 곱하면은 3 곱하기 2. 따라서 2 약분하면은 답은 3 곱하기 로그 5에 오니까 답이 3이 되겠죠. 뭐 선생님이 암산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푸는 이유는 번분수를 오늘 거의 처음 봤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라도 풀라라는 뜻으로 좀 천천히 풀었습니다. 문제풀이에 방해가 돼서 번분수는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남겨둘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루트는 모두 유리수 지수로 바꾸고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둘 다 로그 6이고 로그 6이니까 빼고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뭐 하면 그쵸 나눠야 되죠. 자, 주어진 수는 진수끼리 나누면 로그 6은 한 번만 적어주고 루트 3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진수가 이렇게 한 번 더 약분돼서 위에가 이제 루트 6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밑을 6인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루트 6을 6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쳐서 2분의 1을 앞으로 내리면 답이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상용 로그표를 읽을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예제와 수준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은 모두 숫자 배열이 2, 3, 6입니다. 그러면 상용 로그표의 진수는, 자, 상용 로그표는 여기 있는 이제 n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9.99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진수들에 대해서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숫자 배열이 2 다음에 3 다음에 6이면서 이 범위에 속하려면은 그 숫자는 2.36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로그 2.36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로그 2.36의 값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더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2.3을 여기 왼쪽에서 찾고 그럼 찾으면은 2.3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 있는 정수 6 여기서 찾아서 이게 6에서부터 이어지는 세로줄과 2.3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가로줄이 만나는 교차하는 부분에 있는 이 값이 로그 2.36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0.3729가 되죠. 자, 이걸 바탕으로 로그 236과 0.236의 값을 어떻게 구하더라? 일단 첫 번째 나는 236의 로그 값은 모르지만 2.36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236과 이만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부분이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도록 적당하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럼 2.36에 얼마를 곱해야 236이 되겠어요? 2를 곱해야겠죠. 자, 그런 뒤에 상용 로그를 분배해주면 로그 2.36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 되는데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10을 적어주면 2가 앞으로 내려와서 이만큼은 그냥 2가 되죠. 그리고 로그 2.36은 아까 우리가
0.3729라고 구해놨으니까요. 다 대입하면은 2 더하기 0.3729이기 때문에 답은 2.3729가 됩니다. 자, 이까지 이해를 했으면 사실 2번은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굳이 영상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틀리거나 영상이 필요하다면 그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이번에는 0.236을 2.36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2.36에서 얼마를 곱해야 0.236이 되는가?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만 이동하면 되죠. 그 말은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면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플러스고 소수점이 이동하는 칸이 여기에 오는 숫자 지금은 한 칸만 이동하면 되니까 값은 1인데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10을 각각의 진수에다가 분배를 해주면 여기서부터는 아마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0.3729 마이너스 1이니까 1.0000에서 0.3729를 빼서 마이너스 부호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0.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0.6271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나왔던 거듭제곱근 계산 문제이고요. 이번에는 두 문제밖에 없는데 숫자가 조금 커서 계산하는데 실수를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듭제곱근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루트, 즉 거듭제곱 표현을 그대로 살려두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게 싫어 하면은 루트를 예를 들어서 n제곱근 이런 것을 모두 a의 n분의 m제곱으로 이렇게 분수지수로 고친 다음에 지수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된 성질을 빠르게 복습을 해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자 n제곱근끼리 곱하고 있다. 그러면은 n제곱근을 한 번만 적어주고 n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끼리 그냥 곱해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n제곱근끼리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안에 숫자끼리 나눠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수는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a의 지수 자리로 집어넣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끼리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거듭제곱근끼리 그냥 곱해줄 수 있다. 또는 자리를 바꿔서 n제곱근 안에 m제곱근이 들어있도록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으로 고칠 수 있다. 항상 어디가 n이냐 m이냐 위치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n제곱근 a를 읽을 때 그냥 왼쪽부터 n이 먼저잖아요. 얘가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분자로 간다. 왼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n제곱근 m 이렇게. 그 다음에 지수법칙은 밑이 a인 두 숫자끼리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고 나눠줄 때에는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전체를 y제곱할 때는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고 AB를 전체 X제곱할 때는 지수를 분배해 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한 성질이지만 밑이 모두 양수일 때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제곱근 7의 2제곱 이거를 처리하려면은 여기 이제 이 큰 숫자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 제곱과 제곱근을 하나씩 약분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17쪽에 있는데 자, a가 양수일 때에는 이 제곱근과 지수를 약분을 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근으로 고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모두 알면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먼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숫자가 너무 크니까 189도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서 소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이건 스스로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주어진 수는 세제곱근 189 대신에 3의 세제곱 곱하기 7로 고치고 얘는 세제곱근끼리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세제곱근을 한 번만 적어주고 안에 있는 숫자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n제곱근 AB를 분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을 지금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가
세제곱근 A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7로 고칠 수가 있겠죠. 플러스 세제곱근, 자, 안에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여기는 7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3과 3은 약분 가능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세제곱근 7이 되죠. 뒤에 건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세제곱근 7이라는 게 3개 있고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3A 플러스 1A 정리하면은 그냥 A는 한 번만 적어주고 개수끼리 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제곱근 7은 한 번만 적어주고 3개 더하기 1개는 총 4개니까 답은 4 곱하기 세제곱근 7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너무 복잡했나요? 그러면은 지수법칙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n제곱근 A의 m제곱근 꼴을 모두 A의 n분의 m제곱으로 이렇게 유리수 치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바꾸면은 189의 전체 3분의 1제곱. 근데 이제 189는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플러스 여기는 7의 3분의 1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1제곱을 가운데 이렇게 각각 분배를 해주면 3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7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지수끼리 이제 곱해주면 3 곱하기 7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7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역시 7의 3분의 1제곱으로 묶어주면 답은 4 곱하기 7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나 똑같은 숫자, 표현만 좀 다르지, 그지?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유리수 지수가 아니라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다면 답 역시 거듭제곱근으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올바른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이제 여백이 부족한 관계로 선생님이 선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겠습니다. 선생님은 웬만하면 지수법칙을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럴 때 쓰라고 지수법칙이라는 유용한 걸 배웠는데 굳이 왜 이렇게 풀겠어요, 그죠? 네, 뭐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선생님은 지수법칙으로 풀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을 모두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조금 더 빠르게 실전에서는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를 체감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속도로 좀 올려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면은 48의 3분의 1제곱이고 마이너스, 자, 요거는 그냥 4 약분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약분할 때에는 반드시 A 자리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좀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자, 얘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칙대로 그냥 근호 안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럼 4제곱근 이거는 그대로 두고 안에끼리 정리를 하면 16이 되죠. 16은 그냥 2의 4제곱으로 고치면 이제는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2가 됩니다. 얘는 2가 됩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세요. 잘 틀리기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틀리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좀 주의를 해서 복습을 따로 하시고 어쨌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이제 거듭제곱근 2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36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1제곱인데 그냥 풀어서 쓸게요. 자,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48도 숫자가 너무 크니까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는 지수법칙이요 2개 곱할 수 있고 얘는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36은 6의 제곱으로 고쳐주고 3분의 1, 2분의 1 곱하면은 6분의 1제곱 되죠. 그리고 이제 3분의 1제곱을 아까게 분배해주면 2의 3분의 4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의 3분의 1제곱. 자, 그러면은 밑을 모두 2와 3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6의 3분의 1제곱을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으로 고치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지, 그지? 여기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지수끼리 더해주면은 2의 3분의 4제곱 되고 뒤에 3의 3분의 1제곱은 그대로 적어주면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는데 두 개 숫자가 똑같이 생겼죠. 따라서 그냥 정리하면은 답은 0이 됩니다. 좀 허무하죠. 자, 7번 문제. 7번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응용다운 응용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과 어떤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라고 할까요? 지수 법칙을 딱 쓰기 좋은 그런 형태가 섞여 있으니까 거듭제곱근과 유리수 지수 표현을 서로 변환하는 부분의 복습을 좀 해야겠죠. n제곱근 a의 m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다? a의 n분의 m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n분의 m제곱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n분의 m제곱, n분의 m제곱. 자, 그리고 n 자리가 1이 되면은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덤으로 따라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24쪽에서 배웠던 지수법칙 복습을 해보면은 밑이 모두 0보다 클 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내용인데 밑이 같은 숫자끼리 두 개 곱하면은 지수끼리는 더해만 주면 되고 밑이 같은 숫자끼리 나눌 때에는 지수끼리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전체를 x제곱 할 경우에는 그냥 분배를 해주면 되더라. 자, 이 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세제곱근 2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2는 역시 2의 3분의 1제곱, 그거 전체에 마이너스 2분의 9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는 2의 k제곱. 그냥 좌변만 따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밑이 모두 2로 통일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아직 계산이 남았네요. 이 두 개는 곱할 수 있죠. 자, 지수 두 개끼리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 두 개 곱해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남으니까 이제 지수 밑이 모두 2로 통일되었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밑이 모두 2로 통일되었으니까 곱하는 경우에는 지수끼리 어떻게? 더해주면 되죠. 자, 지수끼리 더해주면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분모가 2이근끼리 먼저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은 2의 k제곱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실수만 하지 않고 지수 법칙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도 본격적인 응용 문제이고 오히려 필요한 공식은 오히려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완전 제곱식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자.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앞에 숫자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뒤에 숫자 b의 전체 제곱 대칭적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더라? 2ab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버전 말고 마이너스 버전이 혹시 또 뭐 만날 수 있잖아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뭐더라? a제곱 b제곱까지는 변함없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가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해가면서 자, 이 문제는 필요한 지식은 많지는 않은데 문제 풀이 전략 스케치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풀이는 여기 적을 거고 풀이 계획을 보통은 스케치를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문제는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을 연결 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문제를 볼 때 항상 끊어서 어디까지가 주어진 정보이고 무엇이 구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x가 양수라는 건 뭐 기본으로 치고 얘가 주어진 것 이게 구하는 것이죠.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구분 지어서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 현재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값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지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제곱 이거를 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 꼬불꼬불한 길을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일단 중간에 왜 우리 먼 길을 갈 때 중간에 휴게소 들러가듯이 휴게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얘로 이제 가고 싶은데 중간에 하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게 필요한 게 일단은 힌트를 좀 줄게요. 이 주어진 식을 양변을 일단은 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x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2분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거 전체 제곱하면은 x의 1승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는 플러스 2가 더 따라 붙죠. 근데 이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제곱을 해야 얘가 등장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식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면 되는데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다 풀어봤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징검다리 휴게소에서 종착지까지 가려면 또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제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주어진 식을 2번 제곱하다 보면 알아서 그냥 얘가 나올 거야. 그 과정을 아래 풀이 과정에서 실제로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제곱하면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3.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x의 2분의 1제곱에 즉 a 자리에 지금 x의 2분의 1제곱이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a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변은 이제 3의 제곱이니까 9가 됩니다. 그러면 x가 양수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역수니까 곱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x의 1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우변은 여전히 9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7이 됩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7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또 한번 어떻게? 또 제곱하면 풀이 과정 그대로 반복만 하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자, 제곱하면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7의 제곱이 되고 좌변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이거 2개. 그럼 2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제곱은 47이 되죠. 그래서 답은 47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풀이했고 9번부터는 이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